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오늘 제주 포럼 2021의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위험 완화, 대유행, 핵위험, 그리고 기후변화 연계성 평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포럼과 APLN이 함께 주최한 포럼입니다. 저는 샤타비샤 셰티라고 합니다. APN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유러피언 리더십 네트워크의 자매 기관에서 공동 설립자로 일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세 분의 연자를 모셨는데요. 발표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터 헤이즈 박사님입니다. 호주에서 함께 계시고요. 노틸러스 연구소의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드니 대학에서의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많은 국제기구에서 일하셨는데요. UNDP와 ADP 그리고 글로벌 인바이러먼털 패컬티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비안 리 교수님인데요. 홍콩대학교에 몸담고 계시고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보건에 대한 관련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해 계셨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홍콩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레트로 대학교에서 멜버른에 있는 레트로 대학교에서 공공의학의 학장을 역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편 의료 보장에 대해서 옹호하고 계십니다. 투어야는 울란바토르에서 함께 계신데요. 투이아는 APNN의 보드 멤버로서 이전에 몽골의 외교부 장관을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아태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고 현재 정책 계획과 그리고 몽골리아의 UN 대표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몽고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와 여러 정치 행정에 대해 강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시고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행, 핵위험, 그리고 기후변화 연계성 평가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위험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35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1억 6,60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 그리고 과학적 자문에 대한 채택의 실패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로기의 위험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3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핵무기에 국가 안보에 더욱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보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극단적인 기후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과 그리고 만성적 가뭄, 홍수 이러한 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행동해야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맡고 있는 도전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등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터 헤이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투야님과 비비안님과 함께 패널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인류가 세 가지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혹은 정치 논의에서 등한시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 생명을 지배하고 자연이 인간이 지구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 종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전 지구 차원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구 화학 물질 이동의 50%가 인류의 활용 활동에 의한 것이고, 동물 전체 무게를 합친 것의 50%를 인간이 차지합니다.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와 해충이 살고 있는 물 저수지 등을 침범하고, 그렇게 그 경계선을 침범하면서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팬데믹이 되어서 큰 피해를 일으키죠. 그래서 자연이 지구의 주인이고 물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의 변화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기후변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도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슈퍼소 폭풍과 대화재, 해양 대류순환의 이상현상, 그리고 빙원의 유실, 가뭄, 홍수, 질병, 벡터의 변화, 생물종 멸종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거주지 박탈, 그리고 경제적 손실, 생태 파괴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인 유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록다운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글로벌한 그리고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장기적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핵전쟁의 위협입니다. 셰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전쟁 위협은 굉장히 시급하고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핵무기의 수는 냉전이 극에 달았던 20세기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로 줄었지만, 핵무기 보유국의 수는 그로부터 2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핵위협에 관련된 국제 관계 다이나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협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는 모두 메가급 대형 문제인데요. 그 근원은 각기 매우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영향도 다 고유하고, 변화 속도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다른 시간대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핵전쟁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생존자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시간이 멈춘다고 합니다. 자연을 무화시키고 생존자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핵전쟁의 트라우마는 수세대를 괴롭힐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 핵무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핵무기는 인간의 모든 제도적 기반에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의 보건력과 의사결정력에도 피해를 줄 것이며, 의사소통 능력도 마비시키고, 다른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수년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핵전쟁과 같이 팬데믹은 거의 경고 없이 막강한 힘으로 우리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팬데믹의 공격이 더욱더 가혹해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팬데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했다고 느끼는 순간 항원은 이미 전파되고 우리는 그 사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재앙적인 상황을 인도 등지에서 보고 있죠. 동시에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상품 에너지 정보의 이동이 전면 중지되거나 감소해서 팬데믹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고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도 펼쳐졌습니다. 팬데믹은 시간을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9명 중 4명의 핵무기 사령관을 감염시켰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파키스탄의 사령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거의 사망했고 또 어떤 사람은 퇴원했으나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핵무기는 이렇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기후변화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죠. 그리고 핵무기보다 더 장기적인 영향을 입힙니다. 수십 년, 100년에 걸려서 그 누적된 시간이 이 기저의 요소로 우리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수세대에 걸쳐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 선주민의 경우 만년 전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까지 후퇴했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로 다시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다 이미 받고 있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역량도 좌우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국가별로 다른 속도로 지정학적, 정치적 상황, 그리고 핵무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팬데믹이 합쳐져서 핵무기 통제 지도부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아마도 일상의 리스크가 커져서 아마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 최초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른 인류 존재의 위협, 그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인류 존재를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늘 세션에서 이야기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터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팬데믹과 핵무기 위협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 시간에 다시 이 주제를 논의하여 솔루션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된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연사를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 린 박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패널의 일부가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공공의료인으로서 저는 팬데믹 측면에서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연계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공유된 특성이 있습니다.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 심리, 공동체 심리를 보면은 이러한 것이 있죠. 핵 전쟁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도 없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해결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걱정을 매일매일 하지는 않지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거리감이 있는, 그리고 아주 기술적인, 그리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정말 능력자들이 이런 여러 분야에 있구나, 어떤 분야에 능력자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정부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양극화된다든지, 물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제도 그리고 협력 같은 면에서 성공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기후변화 같은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이것이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구나. 그리고 그 영향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뭔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모두를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대중의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문제를, 이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적인 공동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준비하겠다라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은 우리가 연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연대,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팬데믹과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계성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피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운명이라는 것이 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협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개의 긴장 완화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과 관련한, 어떤 국가주의와 글로벌리즘에서의 긴장 해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반응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정말로 잘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두드러졌었지요.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조기 행동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평등하게 잘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등성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지지, 리더십과 그리고 메시지 관리, 이러한 부분에서 참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정보에 근거한 것들,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것이 에볼라, 메르스, 사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는데요. 결국 시스템 거버넌스, 시스템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거버넌스를 통해서 조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은 행동과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 이러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가진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된 그런 국가들은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은 불충분한 지역사회 참여가 있었고, 국가주의, 양극화, 가짜뉴스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와 그 집단적인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행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결과는 발병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의료 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의료인이 부족하게 되고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이슈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글로벌적인 차원의 협력 그리고 과학적인 요소를 망라한 그리고 과학자들이 비슷한 목소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획일적이진 않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내는 일관된 목소리가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과 그리고 여러 기술이들이 여러 가지 교훈을 공유하는데요. 빠른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국경을 넘어서 이 국가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아 예외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를 비추어 보았을 때 기억을 해본다면 말이죠.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 보면은 역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핵전쟁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태 지역에서의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연구가 된 것이 있는데 준비성입니다. 준비성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안보를 뒷받침하고 안보 역량, 관리 역량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보건 기준을 맞췄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협력이 있는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사회적인 학습이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건이라는 것이 아주 안전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국제 협력하는데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부분이죠. 기후변화와 다르게 대부분의 보건 이슈 같은 경우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보건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아태 지역에서도 우리는 의회 차원의 보건 포럼이 있고 태평양의 보건 장관 회의가 있고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3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아세안 등의 많은 보건 관련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몇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문화적인 면인데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것이 국제적인 연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인류와 미래는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여였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공유된 미래를 가지고 있고 공유된 특징이 있고 이 문제들은 공통의 특징이 있고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정부의 책임은 점차 내려와서 더 많은 폭넓은 지역사회까지 미쳐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투연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주 포럼에 참여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APLM의 이 세션 주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인류 존재의 재앙의 위협, 즉 대유행, 핵위협, 기후변화와 연계에 대해서 발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대재앙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핵전쟁의 위협과 팬데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직접 몸소 가서 참관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APLN 연구소 등의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핵위험이 놓은 의도적, 비의도적 고통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이 실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고서는 치명적인 감염이 향후 몇 년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세계화와 인구 이동의 증가 그리고 도시 인구의 증가로 그 심각성이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은 또 다른 인류 존재 위협과 맞물립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심각해지고 있고 적절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글로벌 위협은 더욱더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동물들이 더운 서식지를 떠나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미지의 환경에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산림이 황폐되고 있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병원 균내 확대를 더욱더 증폭시킬 것이고 그래서 미래 팬데믹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사회,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구 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어떠한 것인지 정치인, 기업인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몽골이 팬데믹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팬데믹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교육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음에도 이 양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2020년 초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었죠. 그런데 몽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몽고 정부가 국경을 일찍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항공, 철도, 도로, 교통에서 아주 중요한 수출입을 제외하고는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정책을 이행했었던 것이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엄격하게 이행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최초 국내 감염이 발생했고 그 첫 달에 정부는 성공적으로 코로나 테스트 그리고 접촉자 추적을 진행했습니다. 87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몽고 정부가 잘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입원과 치료가 정부와 보건부문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백신 공급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기준 성인 인구의 90%가 백신 1회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40%가 2회 차 접종을 마쳤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데도 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지 의문의 상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젊은 층이 1회 접종 후 2회차 접종을 하지 않아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몽고 인구는 굉장히 젊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최근 22세에서 24세 젊은 층입니다. 대부분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회복된 환자들은 대부분 16세 이상인데요. 여전히 젊은 층에서 높은 감염률이
나타나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코로나 발생률은 수도 울란바토르의 인구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은 한 자릿수대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울란바토르에서 5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몽고 인구 절반인 17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팬데믹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아까 언급했던 보고서의 인용과 같습니다. 핵 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핵 위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위기입니다. 함께 치명적인 질병을 극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조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은 충돌과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저의 경쟁적 접근 방식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는 핵무기 통제와 핵 군축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와 문제를 보면 예를 들면 코로나19, 기후변화, 사회적 긴장, 수입 불균형, 인종차별, 이주 등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보면 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점차 새로운 양상을 띱니다. 사이버 공간의 사용, 신기술의 이용, 그리고 정보 전쟁 등을 이용합니다. 핵게임이라는 명목하에 핵무기는 여전히 계속 현대화되고 있고 핵 원칙은 변함이 없고 핵 억지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APLN의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중견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중견국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견국이 팬데믹과 같은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중견국은 팬데믹 위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백신이 전 세계에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백신은 강대국이 개발했습니다. 중견국의 힘, 중견국의 역할에 관계없이 강대국은 다시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입김을 불어넣고 강대국 간의 자원과 영향력을 두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섬정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전쟁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은 보다 더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계속되는 민족주의가 잠재적으로 자율무기 시스템의 위기로 만들고 이것이 핵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제도들, 조직들을
재모색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NPT나 UN 그리고 다른 국제기관들이 새로운 조직이나 혹은 구조로 대체되기보다는 아니면 새로운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조물로 대체되기보다는 기존의 이러한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기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 국제기관들은 전쟁과 같은 과거 주요 큰 혼동의 시기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재편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더 많은 혼란과 경쟁을 만들 것이고 무력 충돌과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중요한 변혁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의 일상생활을 여러 면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의 방식은 보다 더 진화된 방식으로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포럼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에 얼마나 잘 그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어떤 테스트가 될 것이고 테스트의 장이 될 것이고 핵 군축에 대한 논의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괴에 대한 두려움, 팬데믹이 가져온 불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백신이 활성화되어서 올 여름에 개최될 예정인 컨퍼런스 등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NPT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잘 이행할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비군축과 핵무기 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보다 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의 비핵화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중요한 초점은 주요 강대국들이 전략적 경쟁, 충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이슈 같은 것도 그 경쟁 구도를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지역의 주체들, 국가들이 이런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서로 상호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치적 의지를 강화해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위협, 핵 위협이라던가 기후, 변화, 팬데믹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구하고 미래 세대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연님, 굉장히 많은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우리 메커니즘을 적극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중견국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리더십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인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 기후변화, 핵무기 위협을 볼 때 핵 보유국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지요? 먼저 피터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터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인류의 실존적 위협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핵전쟁 위협, 그리고 현재, 미래에 있을 팬데믹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중 우리가 실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핵전쟁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세대에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무기가 있죠. 핵무기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폐기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를 볼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핵무기 의존도가 증가하거나 강대국뿐 아니라 중견 소국에서도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면 그런데요. 하지만 그런 반대경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핵 폐기를 준비하는 국가들이 관련 조약에 서명하고 새로운 정치 공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보유한 동맹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가운데 중견국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인 질문은 중소국들이 폐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노력에 동참하여 동맹을 만들어 핵 보유국에 압박을 가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전반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핵무기를 동결, 해계, 제거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아태 지역에서도 특히 중견국의 리더십을 바라는 곳은 동북아시아입니다. 중견국은 외교적 논의를 진행하고 시민사회나 산업계를 아울러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핵무기 프리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적 정치적 프레임으로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한반도의 핵무기, 핵전쟁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견국이 기후 문제나 팬데믹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는 핵논의보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영내 팬데믹 그리고 공공보건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노력을 영내 핵 보유국인 강대국이 받아서 하게 된다면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북한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감사합니다. 네, 비비안 박사님, 중견국의 리더십의 역할이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중견국이 없었다면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지해야 합니다. 지원해야 합니다. 점점 더 커지는 중견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입니다.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꽤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미국의 국내 상황을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런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을 봤을 때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팬데믹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목소리를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과 영국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달라졌지요. 그래서 많은 예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견국의 그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리고 또한 반면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시지, 아시아의 예외주의가 코비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좀 다르다. 극동은 너무 먼 것 아닌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마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네바, 런던, 뉴욕, 워싱턴 같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지속적으로 중견국의 역할을 계속해서 점증시킬 수 있는가? 다양한 이슈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브라질, 태국에서 실제로 포럼을 통해서 글로벌 보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이 베트남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어떻게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연님. 제 관점은 몽골 사람들의 관점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즉 두 주 핵 보유국 사이에 있는 몽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다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몽고에서 이상적이보다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중견국이 어떤 적극적인 교류를 할 때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죠. 여러 정책적 공백이 여러 국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강대국이 스스로 냉전 이후에 더 전략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맹국들을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동맹국을 이용한 그들의 동맹국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공격도 이용되고 있고, 정보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군사적인 충돌도 여러 형태로, 여러 형식을 띠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더욱더 커지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자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비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특히 아시아 국가들,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그런 경험을 공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초당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꽤 자주 초당적인 해결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보건장관들이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땐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만나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인구에 관한 문제, 이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까지.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다양한 이슈들이 지역사회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의 경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진입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의 연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 간의 연결이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연이 우리가 어떻게 민족주의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자주의의 보건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일을 해야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도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몽고의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과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협력을 잘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우 보건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낙관과 그리고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핵무기 위협으로 인한 암울한 현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세대가 거주할 공간을 본다면 도시의 급격한 성장이 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수만 개의 대도시, 중간 규모의 도시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네트워크 그리고 도시 간의 통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작업은 시장, 기업, 시민사회가 주도할 것입니다. 이들이 초국경 네트워킹과 연결 역량을 갖춘 집단이죠. 정부의 역할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균형점, 즉 글로벌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약 200여 개의 국가, 정부가 아니라 수천 개의 글로벌 의사결정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이해를 추구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분산형 거버넌스로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낙관적입니다. 글로벌 국가 체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다이나믹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사회적인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1차적인 정부로서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1년에서 한 5년 정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저류지에서 너무나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바이러스는 언제든 우리를 다시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장벽을 치고 또 기후변화가 미래의 일인 양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팬데믹을
팬데믹의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나아갈 방향은 미국과 중국이 팬데믹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공조가 바로 다른 문제를 푸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만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더 부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뒷견에 놓아두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즉 아태 지역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게 되는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과 싸우고 있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시급한 문제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개인, 개개 조직, 도시 등의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션을 마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것들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야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무기, 폐기 그리고 핵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실제 밟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NPTL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런 여기에서 열리는 회의가 중요하고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보유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팬데믹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핵 보유국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핵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리스크, 그리고 핵에 관련된 리스크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견국이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련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터님. 저는 첫 인간 이 환경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유엔의 1973년의 회의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인간의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 위협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핵무기 위협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그 시작은 한라인 개설 등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 폐기의 부분, 그리고 핵 보유국이 함께 협력하는 것, 이런 것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실제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면서 환경적으로도 좋은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에 또 견뎌낼 수 있는 공공보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 행동을 바꾸어야 하고, 또 자연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피터가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해볼까 합니다.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로컬 레벨에서 모든 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바로 거기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일상을 관리하는 데 최전선에 있는데요. 재앙이 되었든 혹은 점점 더 나은 안녕, 행복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로컬 사회에서 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중요한 부분이 의회입니다. 이들은 이런 선거구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무원들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컬 차원에서의 이해와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비비안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 잘 들었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APL의 웹사이트에 투야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APLN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지요. 여러 리서치 센터와 그리고 나가사키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핵폐기 문제 등, 그리고 APLN과 팬데믹, 핵위험, 연계, 이러한 연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가 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에서 최종 보고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훌륭한 참여와 또 말씀에 감사드리고 제주 포럼과 이번 패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APLN의 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훌륭한 패널리스트 여러분, 투야 비비안 그리고 피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